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네,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그 2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사카에서 온 제일동포 연극인 강애숙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난 방송 들으면서 어떤 감정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몰랐던 제일동포 연극인과 친해진 느낌이 드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서 준비되었던 다양한 행사들에 참여하셨던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날의 그 현장이 똑같이 환원되거나 기억되거나 또 공감되거나 하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날 그 현장에 가지 못했던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현장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읽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제일동포 연극인 강혜숙님과 방송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애숙님께서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한국에는 없겠군요. 네, 오사카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강혜숙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방송 그리고 작년 12월에 방송 들어주셨나요? 네. 들어주셨을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활기차고 끼가 넘치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통해서만 이 강혜숙님의 목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실제로 강혜숙님이 공연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말이죠. 지난주 방송에서도 강혜숙님이 가무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악기 연주도 하고 연기도 하고 뭐 다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는 정말 이 강혜숙님의 가무악 연기를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강혜숙님과 대화하면서 작년 12월에 동료들과 함께 방문했다가 다시 오사카로 떠난 이후에 또 4월 16일을 맞춰서 경기도 안산을 방문하기 위해 오사카에서 열심히 또 비행기 티켓을 또 예약하고 또 오기 위해서 미리미리 모든 일들을 먼저 해두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경기도 안산 방문을 준비를 했는데, 와서 가봤던 곳이 4.16 기억교실도 방문해봤고, 또 영화관에 가서 영화 장기자랑도 관람해봤고, 그리고 또 4월 15일 날 안산문화광장에서 펼쳐졌었던 세월호 9주기를 맞아서 기획되었던 기억문화제 또 참석해서 이러저러한 프로그램들 관람하고 또 이제 소감들도 얘기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4월 15일날 기억문화제 방문 이후에 4월 16일 기억식을 방문하셨죠?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강혜숙님 인사를 시켜놓고 제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었군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자, 네. 어쨌건 4월 16일 네. 이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추모하는 국가 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억식이 화랑유원지 3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도 다녀오셨는데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 전날인 15일이 문화제여서 가무악 연기 그걸로 좀
즐거운 분위기랄까? 좀 네네. 밝은 네네네. 이미지로 그 기억을 하자 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16일이 좀 저한테는 뭐지? 하는 좀 분위기가 달라서 네네네네. 기억식이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음, 뭘 할까요? 엄숙한 분위기랄까? 그렇죠. 네, 그런 네. 느낌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15일 행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주도해서 기획하는 행사이고 16일 행사는 약간 국가 행사 같은 느낌이어서 어쨌건 중앙정부에서도 원래는 교육부총리 정도는 방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로 치면 대통령이 방문해야죠. 생때 같은 우리 아이들 잃어버렸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그날 세월호를 탔던 304명의 탑승객들이 국가의 부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비극인데 그것을 기억하는 행사에 당연히 대통령이 와야 되지만 그동안에 어쨌건 그 부총리급은 왔었단 말이죠. 교육부총리 정도 왔어야 되는데 이번 기억식 때는 교육부총리도 오지 않고 어쨌건 해수부 장관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정부 인사들도 와서 이제 발언을 하는 행사이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안산시에서도 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국가 행사의 개념으로 진행됐던 것이 기억식이기 때문에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 전날에 기억문화제를 시민들의 대규모 참여 형태로 기획하는 게 무척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 엄숙했던 느낌 받았고 또요? 저는 좀 힘들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힘들었다. 원래 네. 무엇을 하나 좀 엄숙한 분위기는 뭐 이게 단원 FM을 시작할 때도 네네네. 그 활기차게 시작했던 것처럼 네. 좀 엄숙한 분위기가 좀 견디기 힘든 게 있군요. 네, 네네.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좀 힘들기도 했고 뭐죠? 알아보니까 그 반대하는 분들이 네. 그 계셨던 것 같은데 처음은 네. 뭐 확성기를 써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처음으로 참가해 보니까 네네네네. 그 소리를 들어서 그 찾아오신 분들을 안내하는 그런 소리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기억식이 진행됩니다. 네. 당연히 행사장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행사장 입구에 확성기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을 행사장으로 안내하는 방송이 나오는 곳인 줄 알았겠군요. 네네네, 이쪽에 네. 오십시오, 이렇게 들어가십시오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네네. 뭐 식이 시작되어도 계속 하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잘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소리구나 해서 알았고 뭐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똑같이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때 그 현장에서 확성기로 그들이 했던 내용들이 어떤 거였죠? 네, 막 그 제가 듣기로는 어쨌건 세월호 충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들었어요. 세월호에 매달려 있는 이 녀석들아 그만두거라 뭐 이런 의미를 담은 말이거든요. 그만두거라 뭐 그리고 그 화랑유원지에 납골당 만드는 거 그만두거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내용이었네요. 왜 그 세명 안전공원이 필요하냐, 그 납골당이 왜 여기에 필요하나 하는 그런 소리였던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제가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던 거일 수도 있어서. 네네네. 네. 그래서 기억식에서 진행되는 것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그 말하자면은 한국말의 귀가 안 열려 있으면은 내용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뭐 반대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부터 거기에 집중 안 했으니까 뭐 그런 말들이 안 들어왔었어요.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나쁜 말들은 정확하게 차단하고 네. 집중해야 될 바에 집중을 하셨군요. 그렇죠. 너무 훌륭한 능력이고요.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일본도 그런데 한국도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일본도 그렇다는 건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제일동포에 대해서 왜 그 우리 네네네. 학교에 대해서 고교 무상화라는 게 있는데 일본 학교는 무상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뭐 제일동포가 다니는 제일동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무상화가 안 된다든지 그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일본의 세금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냐 그런 나쁜 말들도 있고 네네네. 뭐 당연히 우리도 일본에 살면서 제일동포이니까 안 내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과 같이 세금도 내어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예, 그런 말을 하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알지도 제대로 알지도 하면서, 못한 채 예, 뭐 뉴스를 보거나 좀 들었던 그 말만으로 아 나쁘다 하는 인식으로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도 싫으면은 기억을 안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잊으시면 되잖아요 하는 생각을 들어요. 왜 그걸 하필 뭐 막 던지고 이야기를 해서 강요하지 말아요 하는 뭐 만들지 마라 뭐 기억하지 마라 하는 자신들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지 않겠다는 그런 건데 또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프고 슬픈 기억으로 내 속에 남기자고 하니까 그런 기억들이 싫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기억은 잠깐 아프지 마라 슬프지 마라는 거 아니고 그건 잠깐 그 속에 두고 뭐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산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한번 자기가 어떤 얼굴로 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걸 말하고 있는 자기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보시면은 자기가 싫어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 나쁜 말을 외칠 때 거울을 앞에다 딱 갖다 두고 싶다 진짜. 내가 어떤 얼굴로 지금 이걸 하고 진짜 있는지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하고 싶지 않으면 본인이 알아서 기억 안 하면 될 걸. 그 대단히 중요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까지 와가지고 부득부득 그 나쁜 말들 이렇게 쏟아내는 게 얼마나 그 참 짐승 같은 짓일까요? 그런데 반대로 금전적으로 이상할 수도 있는데 금전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정확하게 와서 기억을 하고 내 속에 있으니까 그런 말도 나오는 거고 그렇게 기억식의 그 자리까지 발걸음을 옮기고 진짜 싫다면 안 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자기가 기억을 하니까 그런 거죠. 뭐 꼭 그 노란 리본 어머님들의 작품이나 그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지도 않으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알아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이상한 나쁜 말들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 다반면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세월호 가족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세월호 가족분들이 하는 활동이 단순히 그냥 뭐 억울하다 풀어달라가 아니라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대형 참사를 막자고 지금 안전사회 만들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소중한 발걸음 앞에서 그렇게 정말 세월호충이라고 하는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말들을 하는 행동들은 이제 그만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일동포들이 기금을 모아서 만들고 제일동포들이 다니는 학교고 그 안에서는 우리말도 배우고 우리 문화도 배우는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이 제일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예쁘게 꾸려나가고 있는 소중한 학교예요. 우리 학교. 그런데 그 일본이 전체
일본 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교육 네. 정책을 이제 시행하기로 했는데 우리 학교만 쏙 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강혜숙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학교에 다니는 동포들도 또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금 내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들이 낸 세금은 일본 고교 무상화를 위해서만 쓰고 왜 우리 학교를 위해서는 그 세금을 소중한 세금을 쓰지 않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분들도 세금을 내면서 일본의 그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정확하게 일본 당국이 지켜줘야 되는데 일본 학교만 무상화 시켜주고 우리 학교는 고교 무상화를 안 시켜줌으로써 좀 시켜달라라고 이제 캠페인을 하거나 이렇게 시위를 했을 때 그 또 이제 일본 우익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반대 시위를 하고 깽판을 피운다 이거죠. 네. 네. 네네네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자, 어쨌건 그 엄숙하게 거행될 수밖에 없는 또 성격의 행사이기도 해서 기억식이 또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는데 또 거기서도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304인 대합창 무대도 있었고 우리 이제 샌드아트 하시는 또 아티스트가 샌드아트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가수 알리님이 노래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사람들께서 뭐 발언도 하셨는데 가장 또 인상에 남는 뭐 장면이 있었을까요? 그 시민 분들의 네, 304인 합창. 네, 오. 합창 마지막에 그 아이들의 이름이나 네, 이름 뭐라 해요? 피켓. 네, 그- 네. 그거 올리셨을 때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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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셨던 샌드아트. 네, 네. 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 과정을 그리면서 마지막에 그 나비가 날아가는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뭐 그거 진짜 네, 네, 감동이었고 네. 또 그래서 노래도 좋았고 나머지 그 연만이 형님이 영만이 형 영수. 네, 네네네. 연만이한테 편지라고 해서 네, 쓴 편지도 아주 감동적이었나요? 인상 깊었고, 네. 그래서 sen정 학생인 애진 양이 네, 그 10주기를 10주기 준비위원회인가요? 네네. 그 란독하고 있었던 그것도 인상 깊고 네,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참 인상 깊고 집중하고 싶은데 진짜 네. 그러니까 그 어쨌건 소중한 의미와 마음을 담아서 정성으로 준비한 무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정말 나쁜 말들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가자들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참가자들이 누굽니까 대체? 생때 같은 아이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그 생채기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좀 나네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렇게 뭐라 하지 말고 기억식에 참가를 해서 들어서 네. 발언을 하면 되는데 아무튼 참 안타까운 현상은 있지만 그래도 기억식 무대를 지키고 기억식 무대를 수행했던 우리 가족분들과 또 참가자 여러분들이 또 묵묵히 옆에서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무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또 기억식이 또 무사히 잘 치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304인 시민합창을 지휘하셨던 분은 4.16 합창단 지휘자님이신 박미리 지휘자님이신데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예, 세월호 5주기 때 우리가 천인 합창단 무대를 펼쳤을 때도 1000명의 합창단을 지휘하셨던 공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세월호 또 어머님들과 함께 세월호도 가족분들 아버님도 함께 하고 계시죠.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4.16 합창단도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 대단한 분께서 지휘를 하셔서 무대가 또 빛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샌드아트 하셨던 분도 신미리님이신데 두 분 다 미리님이시네요. 이 미리님. 우연인지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기혁 씨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네.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군요. 네, 유튜브에서 그러면 강혜숙님은 네. 행사가 끝난 다음에 숙소에 돌아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콘텐츠를 찾아보시는군요. 네, 다시 그 뭐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어오는 그 영상을 천천히 보자고. 네. 그런 마음으로 찾아서 또 보셨군요. 네, 네. 천천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대단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게 기억식에 참가하지 못하셨던 청취자 여러분들 계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날 뭐 KBS에서 생중계도 한 걸로 알고 네네. 있으니까 그 콘텐츠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콘텐츠에는 행사장 바깥에서 말도 안 되는 나쁜 소리를 했던 사람들의 음성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추천하고자 하는 노래는 윤도현 노래네요. 윤도현은 워낙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도 좋아하나봐요? 네, 제가 가라오케 가면은 꼭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하, 일본은 가라오케, 네, 한국은 노래방.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도현이 부르는 사랑했나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은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 차갑기만 한 사람 내 맘과 가져간 걸 왜 알지 못하나.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람 가슴에 태우며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봐. 널 기다리나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 사람 가슴에 태우며 난 기다리겠지. 어설픈 내 사랑은 못되게 눈 돌리며 외면한 네 모습 모른 척할래. 한 번쯤은 난 뒤돌아보며 아파했다 믿을래.
뮤직비디오 네, 유튜브로 제가 음악을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요. 뮤직비디오를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초반에 또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가 나갔는데 이게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소리로만 들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뮤비를 재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혜숙님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4월 16일에 기억식 무대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기억식 얘기 다 했나요? 더 하실 얘기 없으시죠? 네, 네, 괜찮아요. 오케이. 네. 기억식 참여를 그렇게 의미 있게 하시고 숙소로 돌아가서 유튜브까지 찾아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날이죠. 월요일 날 4월 17일 날은 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정이 있으셨네요. 어쨌건 17일 날은 극단 노란 리본의 연습 현장에 방문을 하셨죠. 네, 극단 노란 리본이 4월 22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공연이 끝나 있을 때군요. 어쨌건 4월 22일 와동 체육공원에서 연속극 또 에피소드 3개를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걸 또 연습하는 현장에 강혜숙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또 연극인으로서 또 어머님들이 연극 연습하는 현장을 또 보면 또 피가 끓었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극단 노란 리본의 연습 현장을 참관하신 소감은 어땠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드디어 보고 싶었던 어머님들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고요. 또 그랬네요. 네. 네. 그래서 뭐 혹 어머님들이 듣고 계신다면 네네네. 아니면 어머님들 말고도 이 전치자 분들 또 강혜숙이 어떤 사람인지 안산에 인연을 맺게 된 것 그리고 2014년도부터 더 뭐 세월호에 별이 된 아이들과 인연을 갖게 된 네네네. 그런 사연들을 작년에 12월에 제가 맞아요. 나온 문화랑 예술이란 들어주시면은 그런 거 다 알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인사를 전하도록 하고 네네. 네. 막 거기에서 강혜숙이 안산과 인연을 맺어서 4.16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사연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일단 두고 네. 어머님들의 공연 연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네. 제가 또 무대에 오르고 싶다 하는 아. 그런 욕심도 나기도 했고 네네. 또 제가 오르기도 하고 싶지만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뭐 이 말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럽기도 했어요. 부럽기도 네. 했다.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장기자랑은 어머님들이 뭐 학생 역할을 맞아요. 아들 네. 딸 역할을 했다가 무대에 서셨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학생으로 보였다. 학생 역할을 하셨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번 공연 연습에서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들 딸과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또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언젠가 아버지랑 같이 무대에 서고 싶다. 아니면 제가 기획 주최하는 그 공연의 작품에 아버지를 모시고 뭔가를 하고 싶다고 느꼈었어요. 제가 이 가무학 연기나 그 예술적으로 네네. 그 흥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마도 아버지의 유정자, 아버지의 DNA가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뭐 아버지도 뭐 노래를 잘하시고 뭐 춤도 추시고 악기도 하시고 하니까 언젠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인가 작품을 만들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아쉽게도 예, 아버지를 하늘로 보냈기 때문에 네. 그 꿈은 이루어지지를 않았고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 보면서 진짜 그 아들 딸이 아니지만 진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 있으면은 진짜 영혼이 거기에 있는 듯 그렇게 네. 느껴서 진짜로 뭐 부러웠어요.
같이 무대 설 수 있다는 게 네. 어떤 측면에서 부러운 마음이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준비되고 제작되고 있는 연속극이라고 하는 작품은 극단 노란리본의 7명 어머님들과 또 7명 아이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엄마들은 극단을 만든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이의 실명을 불러보는 이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제 연기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내 아이를 만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작품마다. 그래서 내 아이를 만나는 장면을 무대 위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점은 우리 강혜숙 배우님이 하늘로 가신 아버님을 또 이렇게 무대로 소환해서 같이 아버님과 함께 무대에 서서 아버님을 만나는 순간을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내 아이와의 만나는 순간을 무대 위에서나마 갖고 있는 어머님들의 모습을 봤을 때 충분한 부러움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지금이 2023년이죠. 네네. 그러니까 3년 전이네요. 어머. 2020년. 그랬구나. 네. 어머. 아니 근데 그 3년 전에 아버님께서 안타깝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부음을 알렸나요 곳곳에? 그러니까 그 아버님 부친상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는 안 했고 네. 그 아버지가 계속 그걸 우리도 지켜야 되나 가족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네, 아버지가 네, 네. 계속 뭐 알리지 말라고 자기가 아, 아픈 것도 알리지 말고 그 가족상 뭐 친척 가족들로만 지내고 하자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워낙 아버지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셨으니까 네네네. 받으셨으니까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지켜야 될까 하면서 장례식을 끝냈다가 며칠 있다가인가 네 일단 뭐 페북이나 그런 네, 게 네. 올려서 좀 알리기는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저는 처음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버님의 유지가 그러셨기 때문에 어쨌건 가족장으로만 네. 치르게 된 상황이었는데 3년이라는 세월 참 이거 아직도 믿어지지 않기도 할 거고 엄청 그리운 순간들이 문득문득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3년이라니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또 세월 어머님들을 대하는 마음이 더 좀 애틋할 것 같고 네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렇네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연습 장면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무대에 서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연습하는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이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자아내는 내용이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혹시 또 연습 장면 보면서 느꼈던 거 혹은 그때 현장에서 4.16 가족단 노란 입은 어머님들하고 전 그때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날 진행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영부영 그냥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말씀 좀 전할 수 있을까요? 그 12월에 이야기했던 강혜숙이 어떻게 안산의 4월과 인연을 맺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12월에 녹음했던 내용으로 방송되었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날 뵙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토요일도 못 볼 텐데 아무튼 이제는 이제 그때는 어머님들 못 보잖아요. 네, 그래도 뭐 첫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얼굴을 보면서 네, 인사를 해서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거는 그 요구하지 말고 그 앞으로 천천히 인연을 쌓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별이땡 아이들하고도 그랬었고 2014년도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네, 인연을 쌓아왔고 그 인연 덕분에 제가 2015년 16년인가부터 자기가 기획을 해서 공연을 네. 하나씩 할 수도 있었고 하니까 네네네. 어머님들과의 인연도 이게 시작이니까 네. 뭐 같이 작업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럴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속극을 제작하면서 느껴지는 건데 모르겠어요. 어머님들의 작업이 앞으로 좀 무궁무진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기대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 4.16 가족단 노란 리본은 지금 이제 2015년 10월부터 모임은 시작됐지만 정식으로 극단으로 하자라고 결정한 건 2016년도 3월 혹은 4월 그쯤인데 그 세보면 7, 8, 9, 10, 11, 12, 13 지금 7년 만 7년을 경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10년이 되도록 혹은 뭐 15년이 되도록 20년이 되도록 어머님도 힘드시려나? 뭐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건데 활동의 내용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형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라는 저 예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강혜숙 배우님과 그때 노란 리본의 콜라보를 언젠가 성사될지 모르는 그 콜라보를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노래 한 곡 하고 넘어갈까요? 네. 네, 이야기가 좀 짧았지만 그래도 노래 한 곡을 듣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번 노래는 일본 노래로 준비하셨죠? 네. 네, 그 어떤 노래죠? 오다 카즈마사라는 분의 부르는 겨우모 도코카데 하는 노래인데 제가 2014 아니다 극단에 소속하고 있을 때 네, 워낙 아주 고맙게도 같은 작품을 대표적인 작품을 그 곳곳에서 하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랬다가 뭐 멘붕이랄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제가 처음 보시는 분한테도 제대로 보여드리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들려왔던 그런 노래였군요. 노래인데 네. 아주 자기가 모르는 장소에서도 지켜봐주는 분들이 있다,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노래여서 아주 참 가슴에 와닿았고 그때 힘이 되는 노래였군요. 네, 그러니까 극단 활동하던 시절에 같은 공연을 곳곳에서 네. 계속 반복적으로 공연을 하고 다닐 때 어느 순간 내가 매 회차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나? 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또 회의가 들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만났군요. 네. 네,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자그마한 힘이나마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気づかないうちに助けられてきた何度も何度もそしてこれからも数えきれない優しさに出会ってきた懐かしい笑顔が浮かんでは消えてゆく誰かがいつも君を見ている今日もどこかで君のこと思ってる
き通る光が分け隔てなくすべての人たちに朝を運んでくるその一歩をもうためらわないで誰かがきっと受け止めてくれる一度きりの短いこの人生どれだけの人たちと出会えるんだろう本当に大切な人たちとかけがえのないその人とこの広い空の下で降り続く雨はやがて上がる隠れてた青い空はどこまでも広がってくいつも君を見ている今日もどこかで君のそして愛し合って許し合って僕らはつながってゆくんだ네, 강혜숙님께서 추천하신 노래 좋네요. 좋죠. 뭔가 밤길 같은 게 떠오르네요. 네. 네, 조용할 때 별 많은 날에 이 노래 들으면서 밤 산책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밤 산책도 좋고 뭐 나무 숲 속에서 파란 하늘을 보면서 듣는 것도 좋고 어허. 아무튼 힐링되는 노래죠. 네, 이 힐링 되는 노래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22번째 시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은 정말 이 소중한 꿀 같은 노래들 소개드리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 강혜숙 배우님과 함께 2주 동안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강혜숙 배우의 어떤 뭐 예술관이라든지 세월호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예술관 같은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귀한 강혜숙 배우가 안산에 왔는데 제가 이 강혜숙 배우님께 또 스텝 일을 부탁을 시켰습니다. 네, 공연을 하셔야 될 분을 스텝 일을 좀 부탁을 드리게 됐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스텝 일을 마치고 오사카에 가서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방송이 나가는 때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주 금토일 3일 동안 4월 연극제 행사에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셨을 텐데 참여하셨죠? 그렇겠죠? 아직은 네, 지금은 이제 녹음하는 시점이라서 아직 스텝 2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4월 연극제 스텝을 경험해보지 않고 이제는 경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마음일지 내가 지금 물어볼 거거든요. 네, 강희숙님, 이제 4월 연극제 스텝을 이제 제가 부탁을 했고 하시게 될 텐데 어떤 지금 뭐 혹시 많이 떨리나요? 아니면 걱정되나요? 어떻습니까? 그저 뭐 즐거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도 같은 식으로 네네네. 그렇게 그 인원이 모자라면은 요청이 와서 네, 접수 도우미를 하고 그렇게 네, 접수 도우미라 하면 관객들이 극장에 들어올 네. 때 티켓팅을 한다든지 네, 그런 거죠. 티켓팅하고 네네네. 뭐 자리 안내해주고 네. 뭐 그런 거 굿즈가 있으면은 그런 것 판매도 하고 네네. 그런 일들을 하는데 뭐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니까 좀 기대가 돼요. 아, 그렇네요. 일본에서 경험을 많이 해봤던 네. 극장 로비 스텝 네. 일을 하시게 돼서 또 기대가 되신다고 네, 하고 네, 그 4월 연극제 관련해 가지고 애숙님이 또 한국에 와서 4월 연극제에서 공연되는 공연 작품을 한번 보셨네요. 생각해 보니. 네, 한 작품만 봤죠 지금. 그렇죠. 현재. 네. 극단 경험과 상상의 투명 인간. 네. 네. 그 작품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봤어요. 네, 네, 네. 그것도 음. 그 페북에서만 네, 잘 보고 어떤 공연일지 궁금했던데 아, 실제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사카에 있을 때 페북을 통해서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연극 공연이 있구나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군요. 네.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보게 됐을 때 네. 되게 재밌게 잘 보셨다. 네. 네. 가장 눈에 띄는 배우가 있던가요? 누구시지? 제가 워낙 18살 때부터 네네. 뭐 어머니, 아주머니, 할머니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일 할머니 역할 그쵸. 하셨던 그쵸. 그분이 진짜 눈에 띄었고 맞아요. 나도 하게 되면은 이 역할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그러니까 강혜숙님이 네. 18살 때 연극을 시작할 때부터 네. 아줌마 역, 할머니 역을 많이 해왔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투명인간에서 할머니 역을 맡았던 그 배우 네. 제가 실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한봉희님입니다. 그 이름 김한봉희 배우님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기도 하고 네 페북에서 많이 눈에 띄었던 네, 배우님이죠. 네. 그분이시군요. 네, 그 배우님이 정말 연기를 잘했죠. 할머니 연기를 네, 코믹 연기도 잘하고. 네. 그리고 그 배우님들만 아니라 네. 연주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피아노. 네, 승희 씨. 맞아요. 네. 아주 저는 눈에 띄었고 맞습니다. 같이 피아니스트 승희님. 네. 뭐 배우하고 같이 숨쉬고 같이 무대에 서서 하는 일체감이랄까 하나의 앙상블이 만들어졌던 함께라는 그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그쵸. 눈에 갔어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관극 후기를 페이스북에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게 그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연극 내용이 보면 그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대형마트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노동자분들이 노동하는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이것을 좀 할 말을 하는 그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국은 노동자들이 함께 좀 힘을 모아서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내는 노동조합이 있을 때만이 좀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좀 할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연극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재미있게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게 또 효과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내용 자체가 워낙 감동적이어서 또 장애인 노동자가 또 한 명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다, 인상적이었다라는 페북 후기를 본 기억도 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4월 연극제 극장 로비에서 예약을 하신 관람객분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연락처 확인해서 체크해주고 뭐 이런 티켓팅은 딴 사람이 할 거고 우리 강혜숙님은 이제 이벤트 소개라든지 굿즈를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4월 연극제 현장에서 스텝 일을 하게 될 때 공연되는 두 작품이 노래극단 희망사의 고스트 메모리 보노마루 극장에서 공연되는 노래극단 희망사의 고스트 메모리와 그다음에 안산문화예술전당 별무리 극장에서 공연이 되는 극단 동네 풍경의 술래잡기 두 작품이 될 텐데 두 작품도 스텝일은 스텝일이지만 꼭 관람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안산에 와서 4월 연극제 공연 한 3편은 그래도 보고 가야지 이게 말이 되죠.
이 방송이 지난주에 있었다면은 네. 이 정치자분들도 맞아요. 홍보가 될 텐데. 그 홍보도 되고 극장 로비에서 저를 만날 수도 있었고 아하. 하는데 아쉽네요. 그러게요. 지난주에 녹음할 걸 그랬네요. 아쉽네요. 하지만 아쉽네요. 이 방송을 듣지 않아도 극장에 찾아가서 그 강혜숙님과 말을 조금이라도 나눠보면 이분이 그 제일동포 그 유명한 오사카 제일동포 연극인 강혜숙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월에도 방송을 한번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공연장을 찾는 청취자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알아보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고스트 메모리 그리고 술래잡기 네. 어떤 기대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스트 메모리 보실 거잖아요. 어떤 기대? 아무튼 나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강혜숙님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뭘 보더라도 네. 같이 흥이 끌어올라서 네. 나도 저 무대에 함께 뛰어놀고 싶다라고 하는 네. 그 공연 콘텐츠를 만났을 때 바로 끌어오르는 그 놀라운 예술가의 열정. 모든 무대에 다 서고 싶은 그런 열정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고스트 메모리를 보시게 될 텐데 그 고스트 메모리라는 작품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죠. 근데 제 기억이 희미한데 고스트 메모리는 한번 봤을 건데 서울에서 아마 코로나 전에 네네네. 코로나 전에 한번 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많이 네. 디벨롭 됐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번에 꼭 보시고 네. 이 작품도 이 우리나라 역사에 아픈 비극이 담겨져 있는데 또 그것을 유쾌한 질감으로 표현을 하는 작품이니까 꼭 보시고 그리고 동네 풍경이 공연하는 술래잡기도 이것도 안산에 안산뿐만 아니죠.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죠. 어쨌건 안산에 숨겨져 있던 역사 성감학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지역의 예술인들이 지역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 이야기라든지 여러 사연들을 어떻게 예술 콘텐츠로 만들어내는지 한번 관람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중에 오사카에 돌아가서 네. 또 오사카가 품고 있는 역사 또 교토가 품고 있는 제 어떤 의미 있는 사연들을 또 연극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일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의 많은 연극인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 또 예술 창작적 자극으로 또 연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제일동포 연극인 강혜숙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 강혜숙님과 이제는 굉장히 많이 친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어떤 오프라인 현장에서 강혜숙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혜숙님께서도 2주 연속 저와 함께 방송을 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방송 어땠는지 소감도 먼저 말씀 듣고 싶네요. 2주 연속 같이 녹음해본 방송 녹음을 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도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인사를 마지막으로 또 방송이 끝나는 거거든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국에서 일본에서 어디서든 저를 알아봐 주시면은 소리를 걸어주시고 또 만나지 못하더라도 저도 페브 트윗 하니까요. 거기를 찾아주시면 또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만나실 수 있고요. 아무튼 저를 사랑해 주세요. 강혜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배우는 배우입니다. 예술가는 이 사랑에 대한 이 목마름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강혜숙을 검색하면 나옵니까? 강혜숙 아니면 히히랑랑 하는 식으로 히히랑락을 네. 검색해 보시면 강혜숙님의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꼭 한번 검색해서 강혜숙님의 콘텐츠를 만나시고 우리 강혜숙님이 곳곳에서 펼쳐나가는 예술 콘텐츠들을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22번째 시간 강혜숙님과 함께 해봤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 노래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2 때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